교수님께서는 이게 숫자적으로 구체적으로 자본이 어느 정도 돼야 부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는 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안 통하네요. 얼마 전에 제가 딱 봤는데 네. 그 심사임당 채널 운영하셨던 그분께서 100억이라는 얘기를 한번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던져봤는데. 그럼 저 아닙니다. 얘는 조명을 받아서 그래요. 동간이 형이 하나씩 하나 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관 씨.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부자의 정의. 일단 부자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고 있잖아요. 네. 자본주의의 정의가 뭘까요? 자본주의는 가장 중요한 그 단어가 사유재산의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냐 아니냐. 그게 자본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살면서 너도 나도 부자가 되길 원해요. 네. 그러면서 그 부자를 싫어해요. 예. 근데 부자 자체를 인식할 때 우리 태희버님과 같은 외형의 모습으로 상상하시면 어떨까. 모두가 호감을 갖는 부자는 좋은 것이라고 상상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부를 축적해 나가는 거 어떻게 축적해 나가는가 갖고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이미지를 좀 내가 되고 싶은 만큼 긍정적으로 가지고 그리고는 그쪽 길을 좀 따라가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본인은 부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게 숫자적으로 구체적으로 자본이 어느 정도 돼야 부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는 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안 통하네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딱 봤는데 그 심사임당 채널 운영하셨던 그분께서 일단은 100억이라는 얘기를 한번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던져봤는데. 그럼 저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교수님이랑 대화하다가 아까 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꾸고 싶은 거 아까 질문이 나왔었는데 항상 제가 외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은 경제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 정책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가 막 경제, 자본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부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저는 교육적인 측면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군요. 교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그 업계에서도 한번 또 외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 제안을 딱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걸요? 한 학기 내내 경제학 원론 공부한 친구들이 경제가 뭐야? 질문하면 답변할 줄 몰라요. 이게 과한 경제 이론들을 숙제 내듯이 그냥 공식을 암기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요. 정작 그게 사회에 나와서 쓸데없는 이론들이 너무 많아요. 비적분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래서 사회에서 쓸데있는 그 이론만 공부해서 졸업하면 어떨까. 물론 나중에 학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이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실용적인 경제학을 공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대학이든 아니면 초중고에서 이걸 필수 교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저희가 잠깐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교수님이 꼭 답변을 하고 싶다라는 그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하셨어요. 여기 이 중에서. 제가요? 네. 아니요. 대본은 저희는 대본이 없어요. 저희는 주자가 없습니다. 이거 재밌다. 아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답변. 이런 거 재밌는 거 한 번쯤 이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다. 떠오르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굴까요? 나달 선수가 왜 좋으신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테니스예요. 테니스에 미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빠가지고 운동할 시간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운동하는 사람일 거예요. 운동량으로 치면 1등일 거예요. 제가 아마 대략 3시간씩 4번을 일주일에요? 미친 듯이 뛰어다닙니다. 테니스 치러 가면 예를 들어서 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퐁당 빠졌다 나오잖아요. 물이 푹 젖죠. 땀이 그만큼. 그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운동합니다. 그게 테니스예요. 테니스에 좀 많이 미쳐 있고요. 근데 이게 저한테 엄청난 활력을 줘요. 건강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테니스를 하다 보면 반드시 그 볼을 받아내야 돼 하는 생각밖에 안 해요. 계속 쫓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 공을 넘기면서 절대 저 친구가 이 공을 못 받게 던져야 돼 하는 생각밖에 안 해요.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온전히 경제를 잠깐 잊는 시간이에요. 경제를 온전히 잊는 시간은 잠잘 때랑 딱 그때예요. 그래서 삶을 조금 여유롭게 만들어준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굉장한 활력을 저한테 주고 있고요. 근데 그 테니스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참 나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테니스장 가면 제가 애칭이 제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 광달입니다. 진짜 우리 웃으면 안 되는데.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한테 이 영상 제가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참. 네. 정말 광달입니다. 광달 교수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경제를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쪽으로 평생 몸을 담으시면서 이런 경제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읽힌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일반인들은 이게 어렵습니다. 맞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저희 나이대에서 네. 뭐 뉴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최신 롤 게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약간 우리와 다른 세상의 이야기. 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접하는 정보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CPI가 얼마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 얼마가 올랐어 하면서 해석이 안 된단 말이죠. 네.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혹은 아주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돈이 막 이렇게 되다가 작년에 안 되다가 네. 또 올라간다고 하면서 되게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아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 선배님의 입장으로서 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신지. 조언을 어쨌든 왕초보라고 네. 가정했을 때 저는 이제 소위 경알못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의학 드라마를 보면 네네. 분명 이 사람은 한국말로 하는데 그죠. 자막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네네. 그죠? 네. 왜 그럴까요?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는 이유는 의학 언어가 안 돼서예요. 역시 여러분들이 경제를 접하시는데 경제 이야기가 다 한국어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신문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언어가 기반이 안 되어서 그러면 경제학 전문 용어가 나의 체감적인 일상 언어로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리고 많이들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 그러면 마치 물가가 떨어진 것처럼 네. 오해를 많이 했어요. 네. 결국 물가와 물가 상승률의 엄청난 개념 차이를 체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네.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경제 안에서 소통을 하시길 원한다면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언어, 경제 언어를 나의 것으로 체화시키면 어떨까? 그 언어의 대표적인 한 서너 가지를 꼽으시자면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 이렇게 하시겠지만 네. 여러분 경제 성장률 하지만 정말 경제 성장률이 뭔지 잘 모르세요. 물가 상승률조차도 네. 물가 상승률이 정확히 뭔지 모르세요. 마치 제가 너무 재밌는 표현을 봤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TV를 틀었는데 역시 경제 방송 같은 것들이 진행되더라고요. 네.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국 물가 엄청 높다. 네. 내가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는데 물가 엄청 높더라. 한국에서 이 물건 사려면 5만 원이면 사는데 미국에서 사려고 보니까 15만 원 된다. 미국 물가 엄청 높다. 그럼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 거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경알못의 설명이죠. 생각해보세요. 그건 경알못의 설명이에요. 그건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얘기랑 지금 이 자기 체감한 거랑 전혀 매칭이 안 되는 설명이에요. 이게 물가 상승률에 대한 개념이 없이 경제 전문가라고 탈을 쓰고 설명하는 모습. 제가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때 네.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언어 그리고 우리 많이 쓰는 방금 말씀하신 CPI는 뭐냐 PC는 뭐냐 예를 들어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도 언어죠. 네. 그것을 체화시킬 만큼 쉽게 이해해버리면 그 나머지 어떤 경제를 읽어나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금리라고 하는데 금리가 도대체 누가 결정하고 왜 결정하고 왜 인상하고 왜 인하하고 그렇게 있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고 이런 관계를 규명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금리라는 단어를 들었을 뿐 금리가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네. 그 정확한 그 금리를 가지고만 예를 들어서 3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 떠들 수 있을 만큼 네. 그 금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이 정말 그림 그려지듯이 쭉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언어를 탑재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딱 얘기해 주신 게 이제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그리고는 기준금리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저는 기준금리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맨날 금리랑 이자를 헷갈리신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이자율이 보고 뭐 시장금리, 기준금리 이런 것들을 숙제로 좀 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진짜 공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대화를 해야 되고 읽기 위한 기본 도구, 말 그대로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정의 정도 혹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변화가 있다 정도는 본인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표현하셨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촬영 한 저희가 좀 길게 진행이 됐는데 네. 촬영이 어떠셨는지? 색달랐고요. 네. 재밌었고요. 네. 경제 그 자체를 논하기에 앞서서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의 어떤 그 배경, 네.
그 전반 사람을 보여주기보다는 사람 안에 있는 무언가를 그러니까 인텐저블 어셋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텐저블한 무언가 네. 유형의 것이 아니라 무형의 무언가를 좀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담긴 인터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출연하시는데 혹시 후회는 없으신지? 저는 없습니다. 일단 댓글에서 제가 예상되는 게, 그 우리 광달 교수님 일단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광달 교수님의 아재 개그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후회 안 하시나요? 후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회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구독자 10만 명 달성이고요. 제가 제 채널에서는 이미 그 공약 선언을 했거든요. 어떤 공약이죠? 공약이요? 네. 공약이 이제 10만 명 달성되면 네. 지금 아직 유튜브 계정에서 돈을 한 번도 정산 안 받았어요. 10만 명 달성되는 날 일괄 정산 받아서 일괄 전액 기부하는 게 제 공약입니다. 마무리 훈훈한데요? 네. 네. 저희 또 광달 교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에 뵈면은 아주 반갑게 이제 광달 교수님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촬영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김광석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